반갑습니다. 검정고시 기초수학특강의 최주연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중졸 검정고시 또 고졸 검정고시 그 책을 접하시면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들을 가끔 질답방에 많이 이제 하시면서 저한테 이제 도움을 청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사실 중졸 검정고시를 좀 들으시고 그리고 나서 고졸 검정고시로 연관 딱 돼서 그 안에서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시긴 한데 사실 고졸 검정고시를 공부하기 위해서 중졸 검정고시까지 다시 공부하기까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자, 그러신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만든 특강이 바로 이 기초수학 특강입니다. 수에 대한 개념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될 내용들, 자,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자, 오늘 첫 번째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기초수학 특강은요 따로 책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올려놓는 교환을 다운받으신 다음에 출력하셔서 미리 한번 살펴보시고 강의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 약속 지켜주실 수 있으시죠? 자, 그렇다면 이미 여러분들 책상 위에 이 자연수 라고 하는 부분의 교환이 올려져 있을 것이다 라고 믿으면서 자, 오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실로 같이 이동해 보시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첫 번째 강의 자연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연수는요 가장 우리가 친근하게 사용하고 있는 수입니다. 즉 자연수란 자, 이 자연수는 숫자 1로부터 1씩 커지는 수, 이것을 우리는 자연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두 번째 강에서는 부호를 가진 수 중에서 이제 정수를 배우게 되는데, 자, 우선은 자연수는요 부호가 따로 뭐 마이너스다라는 거 이거나 뭐 플러스라고 하는 뭐를 붙여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1이라고 하는 이 수는 그냥 양수잖아요. 플러스예요. 여기서부터 그냥 1씩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1, 2, 3, 4, 5 이렇게 커지는 수들을 모두 우리는 자연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이 자연수인 수들을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는 것까지 학습을 하셨고요. 자, 이제 중학교 과정으로 가시면 자연수를 여러 가지 특성상에 의해서 이제 분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우선은 중졸 검정고시 파트에 보시면 제일 먼저 이 자연수를 약수의 개수에 따라 1, 그리고 소수, 그리고 합성수로 나뉘게 됩니다. 자, 이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딱 가로막히시는 거예요. 도대체 약수가 무엇이고, 또 왜 여기에서 약수의 개수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나뉘지? 그렇게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막히기 시작하시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우선은 초등학교 때 배웠던 자연수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짧게 한번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자연수 부분에서 약수하고 배수까지 한번 영역을 확장시켜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학에서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혼합계산입니다. 즉 그리고 사칙계산이라고 할 수 있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것이 이제 마구 섞여져서 우리가 혼합계산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혼합계산을 하시려면 무조건 우리는 그쵸 사칙계산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사실 뭐 자연수 한 자릿수는 너무 쉽고요. 뭐 세 자리 정도에 대한 자연수 덧셈부터 한번 기억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뭐 788 더하기 뭐 543이 있다 라고 했을 때 자, 요거 더하던 거 기억나시죠? 1의 자리에 있던 수들부터 우린 더합니다. 8에다가 3을 더하면 11이죠. 받아 올림. 자, 그리고 나서 8 더하기 1 더하기 4. 자, 이것을 계산하시게 되면 9에다가 4를 더하니까 13이 되죠. 자, 그리고 1 더하기 7 더하기 5까지 다 더하면 7에다가 5를 더하면 12인데 하나를 더 더해주니까 13이 되죠. 자, 그래서 133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받아 올림이 되어져 있는 1이 실질적으로 나타내는 값은 얼마인지, 이것은 바로 10이 되죠. 또 여기에 나와 있는 1이 나타내고 있는 실질적인 값은 그럼 얼마가 될까요, 여러분? 여기서는 100이다 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요것이 이제 우리가 초등과정에서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네 자릿수도 이제 우리가 똑같이 이제 더하기는 여러분들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우선은 이 세 자릿수에서 이렇게 더해서 얘네가 받아올림이 돼서 이런 식으로 더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아셨다면 자, 이제는 그러면 뺄셈 쪽으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뺄셈 쪽으로 가서
이번엔 네 자릿수로 제가 가겠습니다. 1257에서 928을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네 자릿수 빼기 세 자릿수. 자, 그러면 7에서 8을 빼려고 했더니 모자라서 앞에서 이렇게 꼬아오죠. 그래서 17에서 8을 빼요. 자, 그러면 우선은 10에서 8을 빼면 2잖아요. 자, 그럼 2에다가 7을 더했더니 9가 남고요. 4에서 2를 뺐더니 2가 되고요. 자, 이제 12에서 9를 빼면 얼마? 3. 그래서 이때는 329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자연수의 뺄셈 한번 기억을 되짚어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그러면 곱셈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곱셈으로 가시면 우리가 이제 문장제 문제를 좀 풀 때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뭐 21 더하기 21 더하기 21 더하기 21 더하기 21 더하기 21 그러면 이렇게 21이 총 6번이 더해져 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곱셈식으로 나타내봐라 라고 했을 때 우리 21이라고 하는 것이 총 6번 더해졌으니까 이것은 21 곱하기 6이 된다라고 우린 표현할 수가 있죠. 자, 또는 이제 어떤 문장에서 뭐 17의 5배 17의 5배라는 표현이 나오면 우리 이것은 그럼 17 곱하기 5예요 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32씩 네묶음이라는 표현이 또 나오면 우리는 이것을 32 곱하기 4를 하면서 계산 결과를 나타낼 수 있고요. 이번에는 50과 뭐 3의 곱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면 우리는 이것을 그냥 50 곱하기 3 이렇게 곱하기로 표현해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문제에서 뭐 이렇게 나와져 있고 이 중에서 만약에 뭐 계산 결과가 작은 것부터 뭐 기호를 써라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면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런 내용들이죠. 우리는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이제 이렇게 식으로 다 표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뭐 중졸 검정고시나 고졸 검정고시 파트에서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식으로 간단하게 잘 사용하실 수 있고 이렇게 쓰실 수 있고 또 여러분들 계산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식으로 이렇게 써놨으니까 이제 계산만 해보면 되겠죠? 우리 곱셈 기억을 되짚어 볼게요. 자, 6일은 6, 2, 6, 12 했던 얘는 126. 자, 5, 7에 35. 자, 5일은 5에다가 3을 더하니까 85 이렇게 되죠? 자, 2, 4, 8이 되고요. 3, 4, 12가 되면서 이것은 128이 되네요. 자, 이제 0이 있을 때는 0을 하나 먼저 써주시고요. 앞에 5하고 3을 곱하시면 돼요. 그럼 5, 3, 15가 되면서 이것에 대한 결과는 150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곱셈 쪽에서 나올 수 있는 표현들 이런 아이들이 다 한마디로 곱셈을 해라 라는 표현과 같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이렇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곱셈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또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뭐가 있었느냐면 예를 들면요. 1부터 7, 8, 9, 10 10까지 다 더해라 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치면 우리 1부터 10까지 물론 다 더할 수는 있어요. 근데 얘를요 곱셈으로 이용하면 좀 더 쉽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냐면요. 보세요. 1하고요. 맨 앞과 맨 뒤에 있는 이 두 개를 한번 더했더니 얘네가 11이 됐어요. 자, 이번에는요. 바로 그 뒤에 있었던 친구들 있죠. 2하고 9를 한번 더해봤더니 얘도 11이네요. 자, 그래서요. 또 이번에는 3하고 8을 또 한번 더해봤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또 11입니다. 그럼 또 4하고 7하고 더해도 11이고 5하고 6을 더해도 11이 되더라고요. 그럼 내가 이것을 1부터 10까지 다 더하는 것보다는 보세요. 두 개씩 짝을 지었더니 11이 됐고요. 그럼 11이 되는 것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11 더하기 11 더하기 11 더하기 11 더하기 11 이 소리잖아요. 그럼 우린 이것을 11 곱하기 6이라고 쓸 수 있겠죠. 11 곱하기 5. 그 11이 모두 몇 개? 5쌍이니까 5. 자, 그렇다면 이것은 얼마가 되느냐? 55입니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덧셈식이 길게 쓰여져 있었을 때 어떤 일정한 규칙을 저렇게 찾아낼 수 있다면 곱셈식으로도 변형을 시켜서
우리가 이렇게 계산해낼 수 있습니다. 이런 계산법도 특히 이제 고졸 파트로 넘어가면 식 자체가 복잡해질 때 우리가 뭐 부분분수라고 하는 것도 배우고 또 뭐 나중에 거듭 제곱의 합이라고 하는 것도 배우긴 하는데요. 일부분에서는 이런 식으로 다 더하기를 할 때에도 이렇게 방법을 사용해서 쓰는 게 좀 편해요. 그러니까 지금 좀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자연수를 대할 때 조금 더 편해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또 우리가 덧셈을 곱셈화 시켜서 갈 수가 있구나 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